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마다 워싱턴에서 한국 정치를 깔끔하게 분석해 줍니다. 박지영 박사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영입니다. 저 한국은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근데 거기 예, 워싱턴,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엊그제 이 허리케인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지나가느냐고 좀 날씨가 안 좋았는데요. 아, 뭐 그냥 소나기 오는 정도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 계속. 그래요. 예. 저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뭐 또 다시 재유행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에, 그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지금 그 어떤 그 지원금을 집행하는 문제로 지금 의회에서 에. 거의 지금 뭐 합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뭐 지금 서로 약간 이견을 좁히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지금 한국에서는 특히 애국우파 시민들이 광복절 날 8.15 날 지금 광화문에서 많이 모이자 이런 저 분위기인데 이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들 요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들 있나요? 글쎄요, 일단 제가 뭐 여기 한인들을 별로 접한 일이 아, 없어가지고 자세히 모르는데, 지금 뭐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네, 예전에부터 워낙 그 나이 드신 분들 일부가 그런 운동을 하는데, 네, 그건 그거대로.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자기들이 세상 됐다는 이 평통 이쪽을 중심으로 한 약간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지금 신났고, 뭐 완전히 그냥 갈라진 채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아이고 참 답답한 상황이 동포들도 참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자, 오늘은 국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지금 그 박지원 네. 국정원장 취임 놓고 계속 논란이 많은데, 일단 이 박사님 보시기에도 이게 문재인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이유, 그 핵심 이유를 그러니까 뭐라고 보시나요? 아, 이거 참, 저는 이제 조심스러운데, 핵심 이유는 글쎄 뭐 문재인 노벨 평화상 도전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 도전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하여튼 그거 외에 하여튼 뭐 또 어쩔 수 없이 박지원 아니면 안 되는 게 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임명을 안 예, 시키면 자기가 골치 아픈 뭔가가 뭐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점점 어떤 그런 의도나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네. 이 청와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그렇게 만들었죠. 국가정보원을 아예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그러게요. 예. 국내 정보 수집하고 대공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한다 예.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시 말해서 이 국정원의 주요 임무였던 이 국내 정보 수집 이것도 안 하고, 그 대공 부분 즉 간첩도 잡지 않겠다는 건데요.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면, 국정원이 이 국내 정보 수집도 안 하고 간첩도 안 잡을 거면 그 큰 조직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국정원 요원들 다 앞으로 뭐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러면 저 예, 아니 우리가 저 미국처럼 뭐 세계를 상대로 세계 전략을 펼치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예. 세계 통치를 하니까 뭐 CIA가 뭐 이제 세계를 상대로 만약 첩보 활동을 하고 그러죠. 우리가 무슨 그렇죠. 남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 간첩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국정원이. 그럼요. 예.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데, 대외안보 해서 핵심이 결국은 대공부문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아예 폐지시켜놓고 도대체 무슨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거 좀 표시가 나는 게, 국가정보원 지금 그 고위 간부들 인사를 했는데, 거기 기획조정실, 그 국가정보원의 거대한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조정실장에 노무현 정부 출신을 앉혔죠. 그 박선원이라고. 아, 그래요? 예. 예, 그 아주 대표적인 네. 반미 친중 친북 예. 인사인데, 이 아주 그 대학교 때부터 그 유명한 산민투명도 아주 사람이죠. 과격 운동권 예. 출신이고, 유명하죠. 예. 예, 예. 이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게, 그 3차장, 1차장, 2차장 말고 네. 신임 3차장에 처음으로 여성 차장을 앉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사이버 첩보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 사이버 첩보 업무를 맡게 되고 이 부분 과학 관련 사이버 부분을 굉장히 이제 조직을 또 확대할 거다. 그러는데 이 신임 3차장이 이 또 사이버 첩보 전문가면서 통신 감청 분야의 또 전문가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 첩보 업무의 핵심은 당연히 대공 분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공 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 사이버 첩보를 강화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이게 벌써 이상한데, 네. 전에 저희가 이 모교TV에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재 박지원 국정원장은 결국 이 문재인 독재 정권 유지 위한 이 국내 정치 공작에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물론 이제 겉으로는 자기들은 이제 국내 정치 관련된 건 절대 안 한다 이러고 하겠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이 하는 거를. 아, 그러니까요. 아유, 이 사람들 얘기를, 아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 하는 거 뭐 보시면 뭐 국민들 눈치 같은 거 봅니까? 그냥 자기들 독재 위에 별짓 다 할 게 뻔하죠. 네. 그렇죠. 예. 벌써 이 검찰만 봐도 자기들 비리 수사한다고 이 윤석열 검찰 몰아내라고 막 정부, 여당, 언론, 뭐 하다못해 뭐 방통위원장까지 나서서 공작 총체적으로 완전 공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뿐 아니라 자기들 이 독재 위에서는 뭐 부정선거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온갖 공작을 당연히 부릴 텐데, 특히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핵심들 만약 정권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을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칠걸요? 다 작살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부정선거도 한 겁니다. 다 헌법도 그럼요. 바꾸고 다 어떻게 해서 영원히 시진핑처럼 가려고 그렇게 획책을 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 시진핑처럼 중국처럼 영원히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국민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여론 조작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국민 공작이 필수적인데,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시도할까? 여기서 또 하나 힌트가 되는 게 얼마 전에 문재인이 이 소위 뭐 디지털 뉴딜 정책이라면서 데이터 댐 사업을 한다. 막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 경제를 목적으로 정부가 데이터를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 결국 대부분이 사실상 개인 정보죠. 그렇죠. 이걸 수집 관리하고 이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수집 관리에서 말하자면 개인 정보를 가지고 통제하는 그렇죠. 거예요. 국민 전체를. 네가 그럼요.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지금 송금을 하고 어딜 가고 이거를 다 QR 코드라든가 이런 걸로 싹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로요. 예. 근데 그걸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그걸 왜 정부가 주도를 하냐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연히 이 소비자 정보는 전부 기업들이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가장 큰 차이가 중국은 그걸 정부가 주도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한국도 그걸 지금 정부가 주도를 하겠다. 중국처럼. 중국식으로 바로 그런 가자는 얘기죠.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데이터 수집부터 뭐 이용 전 과정을 이 국가 권력이 개입하거나 이 전체를 국가가 장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경우를 보면 중국은 이미 국가가 주도해서 이 개인정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룽청시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주민들한테 1000포인트씩을 미리 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뭐 빨간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뭐 어떻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일정 점수를 빼고, 그리고 어디 뭐 기부를 했다거나 좋은 일을 했으면 또 이제 점수를 플러스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점수를 관리를 개인 신용 점수를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신고하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서 안면 인식 기능으로 이걸 자동으로 이게 점수가 계산이 돼. 완벽하게 국가가 통제하는 거예요. 개인의 예, 생활을. 예. 그렇게 가지고 이런 점수를 개인이 만약에 뭐 대출을 신청하거나 임대주택 신청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전부 그런 데서 이 개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무슨 DNA나 음성인식, 안면인식 이런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들 이런 사람들 소수민족 감시, 관리, 탄압에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왜 하필 대한민국에서 이 공작 정치라고 하면 따라갈 자가 없는 사람이 국정원장을 하고 이 국정원 요직에 대표적인 좌파 반미 친중 인사를 앉히고 또 이제 사이버 첩보 감청 전문가가 또 3차장에를 앉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국내 정치와 대공 기능까지 모두 없앴다는 국정원에서 이 사람들 과연 무슨 일을 하려고 할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아, 그게 이제 중국식으로 온 국민을 다 통제망에 놓고선 예. 이제 자기들이 장기 집권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요. 그 요즘 미국이 중국하고 왜 저렇게 싸우는지 여러분 저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핵심이 결국 데이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이 중국 그 화웨이 장비 이용하는 LG까지 지금 미국이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저런 소위 데이터 댐 사업이다 이러면서 개인정보 자기들이 장악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중국의 어떤 기술이나 자본이 관여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이고 천만이죠. 아이고 예. 관여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고의든 실수든 이런 데이터 중국에 넘어가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냐는 거죠.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 그래도 저렇게 막 중국한테 두들겨 맞아도 찍소리도 못하고 이 중국인 해커들이 사실상 전국 통신망 막 해집고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어떻게 뭐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개인정보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장악하고 가지고 놀게 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할 그 정도가 될 텐데 네. 이제 지금 이 국정원 더군다나 박지원 옛날 그 노벨상 공작할 때도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 장관 하면서 이 국내 언론 공작 누구보다 이 전문적으로 이걸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국정원장을 맡아서 이 대공 기능까지 다 없애고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진 국정원 결국 국내 정치 공작하겠다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이 친중 인사가 이 예산까지 주물르면서 이 사이버 첩보 전문가가 역시 또 그 요직에서 국정원을 가지고 무슨 개인정보 장악해서 무슨 짓을 벌일지 진짜 이게 우려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대로 지금 이때까지 문재인 정부 보면 꼭 못된 거는 중국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중국이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할 정도까지 그렇게 가는데 이게 대단히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지금 여기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공론화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저는 그러니까 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지금 눈여겨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좀 이렇게 덧붙여서 제가 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장악의 그 위험성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재영의 개념 TV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박재영의 개념 TV에서 제가 최근에 두 개의 영상으로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제 채널 이용자 수가 워낙 아직 적다 보니까 좀 더 이게 많은 분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같이 좀 이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기 위해서 제 이봉규 TV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개괄적인 얘기를 오늘 한 거고 좀 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자세한 얘기는 추가적인 설명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가시면 그걸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깊숙하게 들으실 분들은 박재영의 개념 TV에서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고 이게 관련된 영상이 이제 추가가 계속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은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걱정되네요. 이 박지원의 국정원, 문재인의 국정원. 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의 박재영 박사인데요. 아이고 참, 이건 뭐 저희가 많은 우려 그동안에 했었는데 왜 박지원인가? 그 욕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자기 당 사람들한테도 욕을 먹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박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계열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런 한 이유가 있었죠. 박지원이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차곡차곡 주사파 내지는 자기네들의 장기 집권, 온 국민을 컨트롤, 빅브라더 사회 만들어서
장기 집권으로 가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 이봉규, 너가 지난날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가 어디 갔었고 누구랑 밥 먹고 무슨 대화를 했고 이게 다 통제가 되는 세상. 그게 화웨이고요. 그게 QR코드거든요. 무섭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번에 못 막으면요. 그 다음엔 시간이 없어져요. 막을래야 통제가 이미 다 장악이 확 돼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발버둥 쳐야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개돼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막을 수 있는 게 이번 8월 달이고 금년 안에 막지 못하면 끝납니다. 어떻게든지 8.15 이제 8월 15, 16, 17 이게 연휴니까요. 일요일에도 월요일에도 계속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싸웁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이봉규 TV. 네, 감사합니다.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그의 철학. 제가 이승만 책에 대해서는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뭐랄까 재밌어요. 뭐 슉슉슉 넘어갑니다. 이게 좀 꽤 두꺼운데 2시간 걸렸나? 한 번에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쉽고 유익하고 흥미진진하고요. 이 저자가 박원철 목사인데요. 기도문을 읽고 눈물이 쭉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썼는데 저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거기에 전화하면 주문이 됩니다. 뭉칩시다. 화이팅!